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끌어올리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4번, 그리고 이제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이제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증시가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드리겠고,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 우선 미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뭐 주도주들 최근에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주가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뭐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뭐 매수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의견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대장주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그 저커버그가 올해 말까지 컴퓨팅 인프라에 H백을 335만 개 정도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총 60만 개 정도의 GPU를 확보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단가가 이게 알려지는 않았지만 대략 시장에서 추정하는 게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최저가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뭐 90억 달러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진짜 매출 걱정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TSMC에서 시작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뭐 계속해서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TSMC가 대만 증시의 어떤 수급을 바꿔버린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면, 대만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출, 유입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금이 싹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신흥시장의 자금이 좀 제법 크게 이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70%가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가 한 방에 쑥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대만 증시의 수급을 바꿔버렸고,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량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 하나가 전 세계 반도체주의 어떤 매수 강도를 확 높이는 그런 계기로 좀 작동을 했다. 이걸 이제 수치로도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또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재료는 심리의 개선. 그러니까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78.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문을 해서 지난달 대비 이만큼 좋아졌네, 나빠졌네,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게 경제가 연착륙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고, 같이 설문할 때 또 물어보는 게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2.9%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9% 나온다는 건 3%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보고, 경제는 괜찮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구나. 그럼 이게 경기 연착륙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호황과 다음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미 증시를 오늘 최고가로 만들어낸 두 가지 핵심 요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연준 인사들 오늘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굴수비는 회의 때마다 상황 보면서 판단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면 뭐 금리나 당연히 얘기할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파엘 보스틱은 2% 향해 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는 언제 할지 이거는 생각 그때그때 바뀔 거다.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는 경제가 걱정돼서 이제 금리나 언제 할 건데 이거 물어보는 거는 타당하다. 그런데 인하 시점이 임박한 것 아니야. 지금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라. 3월에 내리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골수비하고 이제 데일리는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원래 했던 사람들인데,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3월은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이제 6월부터 내릴 것 같고, 연내 0.75에서 1%포인트 한 3-4번 내릴 것 같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4번 내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는 6번이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3월의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확률이 50.7%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사실상 3월에는 안 내리는 걸로 대신 보시다시피 5월은 100%입니다. 예,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0%로 높아졌어요. 동결한다가 제로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5월에는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걸로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는 3월에 안 내린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오늘 600달러 근접했거든요. 사상 최고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재밌는 기사가 있냐면 그 CNBC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분석가가 얘기하기를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작년에 강했던 정부도 금리가 한동안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제약주라든가 뭐 가치주 다음에 이제 스몰캡 뭐 러셀 2000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서 투자자들이 맞아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 많은 또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기업들을 사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해서 빅세븐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강세주들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 자금은 이탈됐는데 기술주 쪽으로는 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증시가 최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빅세븐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특징주로는 제가 어제 유튜브 이제 마무리 방송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두 측이 다 움직여야지 한쪽만 움직이게 되면 이건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썩 도움이 되는 환경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넘게 올라가면서 역시 또 연중 고점을 또 돌파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미증시 올라갔다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물론 이제 이 반등이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한동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라는 점에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반가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5%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은 0.94%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한 2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할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놨다. 뭐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경상으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 보면 이제 3월 금리 인하 어렵다. 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럼 주도주 바꿔 타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또 시장을 만들어냈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나면 증시가 16번 중에서 15번 올라갔고 1년 후에 평균 13% 올라갔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물론 이제 그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예, 수월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수하면 다른 종목이 어려워지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계기, 특히 선물 시장을 매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요거를 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조금 다른 버전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제가 이제 이거 올려드리고 나면 뭐 꼭 댓글로 뭐 얘는 맨날 뭐 올라가는 얘기 한다. 그게 아니라 저는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작년도에 어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냐면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나면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버전인데 그래서 6개월 후에 90% 이상 확률적으로 더 지수가 올라가는 확률이 있고 11년 후에는 100% 확률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는 또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금 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2개월 후에 보면 지수가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탄하진 않습니다. 예, 평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드디어 강세장의 시작이야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겠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건 다른 데이터들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텔레그램이나 제가 이제 그 고릴라 리서치에 시황 브리핑 올려드리면 그거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용하시는 거는 저는 뭐 출처를 안 밝히는 것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안 밝혀도 상관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사업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의 글을 제가 어저께 찾아보고 좀 이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처도 아니에요. 자기 글 같이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뭐 무슨 톡방으로 오세요 막 이런 거를
링크 걸어서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출처라도 밝혀주든가. 자기 그린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처라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처 없이 하실 거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왜냐면 제가 컨닝하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게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난 건 아니고 조금 당혹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